I already live as economically as possible. So if it gets any worse, how will I cope? The United Kingdom is a great country, but there is no doubt we face a profound economic challenge. We now need stability and unity. 영국에 이런 수식어가 붙는 날이 오네요. 아, 충격적인 진짜 깜짝이다. 나는 깜짝 놀란 게 지금 우리가 주제로 저는 영국은 왜 위기인가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미 확정 났어. 영국은 왜 가난해졌는가래. 영국이 그 영국이? 단어가 너무 안 어울려요. 아, 저는 이제 환율을 많이 보니까 특히 아까 쌤도 말씀하셨지만 영국 파운드화가 와 정말 충격적으로 빠지던데요. 네, 네. 어떤 일이 얼마인데? 있었나요? 올해 파운드화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1.34달러에서 1.07달러까지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죠. 이제 1파운드가 거의 1달러에 근접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혹자는 파운드가 달러의 가치 이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어머나. 하고 있어요. 역전이 된다. 난리 났네. 진짜. 아니 근데 저 어렸을 때 20대 때 영국 갈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환전하면 파운드가 정말 몇 장밖에 안 줘. 네, 공항에서 몇 장 안 주시길래 야 이게 파운드가 왜 미국보다 더 세지? 얘네가 더 센가? 나라의 힘이 더 센가?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기준은 미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졌었거든요. 맞아, 왜 그렇게 세? 진짜 옛날엔 대단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답하려면 19세기 중반 정도로 올라가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세계 경제를 떠받치는 제도가 뭐냐면 근본위제라는 것입니다. 근본위제. 근본이제. 근본이제. 이것이 뭔지 근본이제. 아시겠어요? 근본이제.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근데 사자성어 같은 느낌이 듭니다. 느낌으로 하네요, 얘기를. 근본이제. 근본위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화폐 가치를 금의 양에 고정시킨다라는 겁니다. 금의 양이에요? 아, 근본 위제예요? 예, 근본위제. 나는 근본이라는 예. 근본이 있다가 아니고 예, 근본. 금에다가 고정을 시킨다. 기준으로. 그래서 금을 이렇게 무게를 재는 단위가 그레인이라는 단위인데 당시에 1달러는 23그레인 정도였습니다. 23. 그런데 1파운드는 113그레인이었습니다. 거의 5배. 그러니까 진짜 높네요. 1파운드를 달러랑 바꾸면 거의 5달러에 해당이 되는 4.8665달러가 됩니다. 와. 그리고 힘이 셌군요. 파운드가 있고 달러가 있고 그리고 은행에 가져가서 언제든지 뭘 할 수 있냐면 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이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금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니까요. 금 교환권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계가 한 가지 화폐를 쓰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금으로. 그래서 근본위제가 도입이 된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화라는 것이 처음 시작된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면서 세계화를 떠받치는 기축통화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때 파운드가 이제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파운드화가 지난 100년 사이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굉장히 즉각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내보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국 정부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정부가 네. 세금을 거두고 그 세금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는 건데 네. 세금으로 모자라면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나요? 빚을 내야 합니다. 네, 빚을 내죠. 빚을 내죠. 빚을 어떻게 냅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서 팔죠. 그러면 채권은 정부가 돈을 시장에서 빌려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채권의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월 3일에 20년 만기 국채의 이자율이 1.196이었다가 네. 10월 14일에 4.9까지 올라갑니다. 엄청 올라. 1년도 안 지났는데. 4배가 되죠. 어떻게 나라 빚의 이자가 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아이고. 이 정도의 이자율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얘기하는 뭐 그리스나 뭐 이런 나라들의 국채 이자율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자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영국의 국채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치면 대출금리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 대출금리. 저 정도 안 주면 안 사겠다 이런 거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저금리 아니면 대출 안 해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안 사는 거니까. 선생님, 근데 영국의 국가 상황이 이 정도로 힘들면 사실 체감상 느끼는 우리 국민들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진 겁니다. 영국에는 푸드뱅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 은행이죠. 네. 푸드뱅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자선단체입니다. 여기에 가시면 네.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어떤 먹을거리, 빵, 우유, 버터, 차,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뭐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한 보따리 만들어 줍니다. And with that, we were helping over 1,000 families a day. 이런 푸드뱅크가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서 맥도날드보다 많다고 얘기합니다. 맥도날드요? 영국 전역에 이런 푸드뱅크 지점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식료품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생활. 소비자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 1월에 물가 상승률이 0.7%였는데 네. 10월에 가시면 11.1%입니다. 와, 11%. 아니 이거 보면 석 달 연속 10%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 안에서도 가장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합니다. 아이고. 11%.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혹은 끼니를 걸은 사람이 6명 중에 1명이라고 끼니를 걸려? 끼니를요? 어머나 세상에. 밥을 못 먹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전기 가스 요금이 4월에 54%가 오르고 8월에 다시 80%까지 올라서 1년 새에 3배 가까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민이 이제 못 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more rise. They are struggling actually. They're struggling from the pandemic started and now it's struggling more because all the prices rise and the bills and as well and the electricity and gas they rise as well and for living in this time is very hard. 야,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고 있는 걸 텐데 취약계층들은 더 많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것 노인하고 같아요. 아동. 그니까. 어떡해요? 영국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는 아동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이전에도 빈곤선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소득을 얘기하는데 그 소득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이게 이제 더 악화가 된 거죠. 어느 정도 악화가 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동 구호 단체인 유니세프가 영국에서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니세프가 영국에서요? 보통 아프리카에 가 있지 않나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아프리카에서 우리 영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 푼씩 모읍시다 이런 얘기 그래야 나오고 되겠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는 아동의 숫자가 영국 아동의 30% 정도일 것이다. 한 430만 명쯤 될 것이다라고 추산이 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아이들 굉장히 취약하죠. 그리고 노인들 굉장히 취약합니다. 노인들 대부분은 국민연금을 받아가지고 사는데 그 연금을 받아가지고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형편이 된 거죠. 1 in 5 families doesn't have 100 pounds in the bank. These families have a choice between feeding themselves or heating their house. You know, so many people, that's what I mean, I'm in a very lucky situation. I've got a roof over my head, for example. 그래서 영국의 가계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올겨울에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3분의 1이요? 네. 많은데?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영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는 다시 말하면 경제 성장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굉장히 역설적인 일이기는 한데 인도가 경제 규모가 영국보다 커졌습니다. 와우. 식민 지배를 받았던 예, 인도가. 그렇습니다. 인도의 GDP 국내 총생산이 영국을 앞지르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도 영국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와, 진짜. 그 영국이 인도가 따라잡은 게 아니라 영국이 내려온 느낌인 거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불렸던 예. 영국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졌느냐 이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와, 2차 산업. 자부심을 가질 만한 콧대 높고 어깨 힘 들어가고 항상 그랬던 나라잖아요. 금융의 중심이잖아요. 제목 그대로 네. 예, 무엇이 지금 영국의 손체제를 초래했을까요? 네. 먼저 한번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인. 영국의 국호가 어떻게 되나요? 아, 국호. 국호요? 정답은 잉글랜드입니다. 아니야. 대영제국. 영어로. 영어로가 대영제국. 와우, so difficult. 아, 들어본 적 있고요. 그레이트. 그레이트. 그레이트 맞은 거 아니고 그레이트 브리튼. 그레이트만 몇 번 했나요?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죠. 앤 노던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얘기는 왕국들이 여러 개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그 연합왕국을 구성하는 단위들은 가장 중요한 건 잉글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웨일즈. 스코틀랜드가 있고 웨일스가 있고 그다음에 북아일랜드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파랗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캐나다도 보이고 저기 호주도 보이고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가 있죠. 네.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부르나요? 영연방국가. 영연방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많아? 모두 56개국이 있습니다. 진짜 많다. 이 나라들은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왜냐하면 대개가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거든요. 아, 영연방 체육대회도 있어. 네? 진짜요? 그래요? 체육대회. 올림픽처럼 영연방 체육대회가 있어. 맞죠? 네, 4년에 한 번씩. 그러면 영연방 노래자랑도 있고 그런가요? 혹시 회식도 하나요, 영연방끼리? Welcome to Birmingham. 쌤, 근데 지금 보면은 캐나다도 뭐 거의 뭐 G7에 들어가는 국가고요. 네. 인도가 있고 호주가 있고 그것만 해도 뭐 이미 영연방이라고 하면은 파워가 막강할 것 같고. 남아프리카. 실제로 인구를 따지면 세계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영연방. 그다음에 경제 규모로 따지면 EU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할 때 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넘어갈 때 영제국의 영토는 세계 영토의 4분의 1입니다. 영토도. 그래서 역사상 가장 넓은 영역을 보유했던 제국 순위를 매겨보면 일본이 영제국입니다. 로마보다도. 실제로 19세기 중후반에는 큰 전쟁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패권을 잡았을 때 예, 그런 큰 전쟁이 거의 없고 그래서 쓰는 말이 팩스 브리타니카라는 말입니다. 팩스라는 말은 팍스. 예, 뭐야? 라틴어로 피스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피스. 그래서 영국이 가져온 평화.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밑바탕 된 것이 산업혁명입니다. 조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17세기 중반부터 유럽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수입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후추. 향신료. 반도체? 차? 반도체 뭔가요? 그때부터 뭔가 우리가 흔히 입는 것 중에 아, 정답. 뭐요? 흔히 뭐 입으세요? 면입니다. 면. 특히 인도, 중국에서 인도의 면이 많이 인도의 면입니다. 맞아, 인도의 면. 인도산 면직물을 좋아했던 이유는 인도산 면직물이 대단히 염색이 화려합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그런 염색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이 수입이 돼서 잉글랜드 내에서 이렇게 수입해다가 쓰다가는 우리는 망하고 말겠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도와 영국의 관계가 역전됩니다. 인도에서 더 이상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인도로 수출을 합니다, 영국이. 그래서 세계 작업장이라고 불렸고 영국의 제품들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영국이 이렇게 국력을 키워나가는 걸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제 시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그런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과 독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하지 않았던 산업. 그게 바로 전기, 전자, 화학, 강철, 그다음에 석유. 이런 산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산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서 1차 세계대전 직전이 되면 미국은 이미 영국을 추월해버립니다. 그리고 독일이 영국의 턱 밑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영국 사람들이 이제 막 걱정을 하죠. 아, 우리가 이제 쇠퇴하는 거 아닌가? 우리의 경쟁력은 어디에 갔는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뾰족한 답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이 그렇다고 못 살았느냐? 아닙니다. 잘 삽니다. 1차 산업혁명 때 해놓은 일이 있고 금융이 발전되어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잘 삽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유지를 했으면 매우 좋았겠으나 그러니까요. 문제는 영국이 세계대전을 2번이나 겪었다. 라는 그러면서 그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은 돈이 없어요. 채권국이 아니라 채무국이 됩니다. 거기다가 제국이 또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쪽에 독립하겠다. 제국은 유지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1960년대 초까지, 초중반까지 거의 모든 식민지가 독립을 해버립니다. 제국이 해체가 됩니다. 전쟁 2번 치러가지고 그냥 거덜나는데 그냥 나락으로 빠지는군요. 네. 이제.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매일 쓰시는 제품 가운데 영국 회사가 만든 제품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없어. 영국 브랜드. 메이드 인 잉글랜드. 아마 본적도 우리가 떠오르는 기억하기 힘든 제약 회사 몇 군데를 빼놓고는 벤틀리. 독일. 벤틀리는 굉장히 고급이죠. 자, 그러네요. 롤스로이스도 굉장히 고급이죠. 다들 한 대씩 타고 다니는 거 아닌가? 오 역시. 이미지 괜찮으시겠어요? 한 대씩 해준다고요? 잘못했어요. 근데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죠. 소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고가의 제품을 파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규모의 어떤 제조업 이런 것은 영국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 그렇잖아요. 네,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노동자가 일을 하는 데는 뭐 이를테면 탄광이나 뭐 이런 데들 아주 전통적인 그런 산업 부분들이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영국병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국병을 고치겠다고 영국병. 나온 대단한 정치인이 한 명 있습니다. 마가렛 대처. 정답입니다. 야, 너무 빨리 맞추셨는데? 예, 마가렛 대처이죠. 그러면서 마가렛 대처가 했던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회란 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없다. 사회, society라는 것은 없다. 사회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면 나라에서 뭘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집이 없다. 그럼 집을 달라. 일자리를 잃었다. 그럼 일자리를 달라. 너무 의존적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각자 도생하는 사회가 된다는 차갑습니다. Tough measures that this government has had to introduce are the very minimum needed for us to win through. I will not change just to court popularity. 인정하네. 약간 정신 차려라. 그렇죠. 이제 찬물 끼얹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국유화되어 있던 공기업들을 전부 다 민영화시켰고 대부분의 서비스를 민영화시켰고 복지 정책을 과감하게 포기를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국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는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금융입니다. 금융. 그래서 런던을 월스트리트에 버금가는 금융의 허브로 만든 것이 마가렛 대처의 가장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들 일확천금을 꿈꾸시잖아요. 예. 주식, 뭐 네. 코인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그쵸,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100금 정도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렛 대처가 모든 사람들을 주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자본주의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금융시장의 혜택을 보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 금융이 발전하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굉장히 소수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CEO들 이런 사람들이죠. 투자은행가들. 그래서 영국 사회가 불평등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세계를 강타하는 금융위기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재정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유럽 내부가 또 심각해지죠. 유럽 연합 내부가. 그리스 같은 나라가 이제 망하느니 마느니 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돈을 집어넣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담해야 될 분담금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국 보수당 내의 우파 그룹에서 유럽 연합이라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는 이럴 거면 그냥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브렉시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건가요? 그렇죠. 브렉시트 다 아시는 것처럼 브리튼이라는 말과 엑싯이라는 탈출이라는 말을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탈출한다. EU에서 탈출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우리한테는 영연방도 있고 미국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우방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유럽과 얽혀가지고 뭐가 좋을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도 이제 유럽의 일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럽이라는 큰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영국이 EU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브렉시트 할 건가 말 건가 해도 투표해갖고 거의 근데 뭐 이렇게 뭐 아슬아슬한 뭐 반반 거의 그랬던 것 같은데. 원래 여론조사를 그 이전에 했을 때는 EU에 잔류하려는 쪽이 많았기 때문에 데이빗 캐머런이라는 사람이 보수당 내에 우파를 잠재우기 위해서 국민 투표를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네. 이길 줄 알고. We are approaching one of the biggest decisions this country will face in our lifetimes. Whether to remain in a reformed European Union or to leave.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달랐던 거예요. 와, 이거 진짜. 51.9% 대 48%니까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탈퇴를 결정했던 건데 거의 반반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EU 탈퇴를 요구하는 파란색 부분과 EU에 남기를 원하는 노란색 부분이 지리적으로 극명하게 갈리죠. 이게 무슨 남북으로 딱 갈리고 런던만 따로. 어디 나라 지도 보는 거 같아. 런던만 지금 잔류를 원하고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체는 탈퇴 쪽으로 기울었다. 반면에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또 잔류를 원한다. 런던이 금융 중심지였기 때문에 유럽의 허브이기 때문에 유럽과 얽혀 있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대개 EU 잔류를 주장합니다. 보수적이 되는 거군요. 네. 소득 수준이 높다. 반면에 굉장히 저임금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탈퇴를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싼 노동력이 들어오면 자기들 위치가 흔들리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EU가 만들어지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잖아요. 네. 지금 이제 브렉시트 이전에 영국을 가시면 카페나 이런 데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 다른 나라 사람, 알바하는 사람들. 동유럽에서 온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일자리는 그들이 다 가져간다. 어떻게 보면 경쟁자인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불안감. 그러면서 결국 영국민이 두 진영으로 갈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냥 갈라진 게 아니라 너무 아슬아슬하게 갈라져서 너무 이건 반발이다. 후폭풍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안 좋네, 계속 안 좋아. 저렇게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 옆에 있는 정말 큰 시장을 잃은 셈이 네. 되고 경제적인 것만 따지면 영국이 좀 피해를 많이 본 게 아닌가요? 브렉시트가 발효가 된 다음에 6개월 동안 영국과 EU 사이의 교역이 3분의 1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1인당 한 70만 원 정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의 규모가 4%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거 뭐야, 왜 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금융 같은 경우에도 브렉시트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나오는 반응이 뭐였냐면 빨리 우리의 본부를 유럽 대륙안으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프랑크푸르트로 가고 파리로 가고 암스테르담으로 가고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 종사하는 사람들 한 2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왔냐면 코로나가 와버렸어. 코로나19가 와버렸어. 그래서 코로나19가 시작된 직후에 영국 경제가 급전직하로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20년 성장률이 마이너스입니다. 아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익을 거두었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큰 소리 치고 이제 나갔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은 경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되는 겁니까? 이게 참 정치적인 오판 하나가 이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하층민 혹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어떤 정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던 것이죠. 그 결과 데이빗 캐머런은 물러나고 네. 그 이후로 계속 총리가 바뀌고 있죠, 지금. 예. 네. 그래서 브렉시트 이후에 7년 동안 영국의 총리가 몇 명인가요? 몇 번 바뀌었죠? 보리스. 캐머런, 존슨, 그리고 테레사 메이, 여성 총리도 예, 있었고. 테레사 메이라고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사람인데 EU하고 협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나빠져가지고 물러났죠. 근데 어떤 인물이 짠 나타났는데 이 인물이 대단히 기묘한 인물입니다. 마가렛 대처? 마치 무덤에서 일어나셨나요? 예, 뭔가 자꾸, 예. 어릿광대 같은 광대요? 굉장히 거침없고 그 인물이 등장해서 선거를 뒤집어 버립니다. 누구였지? 술 한 잔 마신 것 같은. 아까 이야기 예. 나오지 않았어요? 아, 보리스. 예, 보리스 존슨이라고 보리스 런던 존슨. 시장을 지냈던 그분. 예, 그 런던 시장을 빨리 지냈고 그러니까. 정치 칼럼을 쓰고 네. 연애도 많이 하고 그런 인물입니다. 술도 많이 먹고. There you go. It's a delicious ice cream. 그러면서 안정을 찾는가 했는데 거기에 보리스 존슨이 스캔들을 막 일으켰잖아요. 맞아요. 방역 규칙을 어겼느니 어기고 파티했고, 파티를 술 했다. 먹고. 근데 거짓말을 했고 뭘 그 사람 했고 보구나.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물러나겠다라고 했죠. And I want you to know how sad I am to be giving up the best job in the world. 그래서 여자 총리. 승리를 한 사람이 리즈 트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근데 리즈 트러스는 최단기 아니었습니까? 이름은 리즈네. 영국 역사상 단기간 동안 총리를 지낸 그 뉴스를 본 것 같네요. 네, 아니 불과 50일이 안 됩니다. 와. 한 40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예, 50일이 안 됩니다. 이야. 하여튼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러나라 그랬거든요. 미니버짓이라는 건 나온 다음에 미니버짓의 핵심은 세금. 감세였습니다. 감세. 감세. 그다음에 에너지 위기를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보조금을 준다. 근데 돈이 어디 나올지는 나는 모르겠다. 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파운드가 급전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채권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 사임 안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I've got the list here. 45p tax cut, gone.
Corporation tax cut, gone. 20p tax cut, gone. 2-year energy freeze, gone. Tax-free shopping, gone. They're all gone. So why is she still here? Mr. Speaker, I am a fighter and not a quitter. 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큰 소리를 빵 쳤습니다. 그런 분이 그런. 그 다음 날 사임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리고 바로 사임했어요? 네, 다음 날 사임했어요. 그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사임을 하셨으면 타이밍이- 조금 낫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 3명이 바뀐 거예요. 두 번이 1년 동안 세 바뀌어서 번? 3명이 지금 3번째. 아니, 안 그래도 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뉴스를 좀 봤거든요. 근데 막 총리가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뭐 총리 임기가 뭐 양배추 유통기한보다 짧대요라는 뭐 우스갯소리도 네. 많이 나오고 네, 네. 뭐 그런 오죽하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누가 유튜브에 올렸을 거예요. 양배추 키우면서 얘가 양배추를 갖다 놔두고 얘가 더 오래 가냐 총리가 더 오래 가냐 이걸로 막 베팅하고 그랬는데 그 정도예요? 배팅을 할 정도예요. 예, 양배추가 더 오래 갔습니다. 아, 양배추 승이네. 양배추 아이고. 승리. 그게 정도였나 봐요. 예. 쌤 말씀이 지금 듣다 보니까 사실 지금 영국의 위기가 어떻게 보면 정치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다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문제 아닌가. 영국의 상황을 가장 빨리 이해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면 런던에서 지하철을 타보는 방법, 병원에 가보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하철에는 노숙자가 많다는 얘기고 병원에는 아픈 사람이 많다? 환자가 너무 많아? 없다라는 건가? 없다? 지하철을 말씀드린 까닭은 런던의 지하철은 단 한 번도 시간을 지키는 법이 없습니다. 어머나. 어머, 지하철이요? 그리고 보통 신호 불량이라고 시그널 페일리어라고 방송을 하면서 There's no service down to Brixton, no service on the Victoria line from this station down to Brixton. Victoria line. 아무 때나 수시로 지하철이 서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지하철역에서 다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요? 그 지하철 시스템을 아직도 개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문제예요. 병원에 가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의사를 만나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 단계를. 의사 숫자가 적어서. 의사 숫자가 적구나. 문제는 전문의를 만나는 일이 너무 어려워요. 대기자가 700만 명입니다. 지금. 700만 명이요? 700만 명이요. 그러면 70년 뒤에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갑자기 쇼크가 왔는데 응급실에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을 바로 봐줘야 이 사람을 구할 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응급실에서 의사가 그 사람을 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4시간이 넘습니다. 와. 응급실인데요? 응급환자. 그거는 응급환자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영국하면 옛날에는 진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네. 저희는 배웠어요. 그게 영국이에요? 그 복지 국가의 어떤 본보기 같다라는 네.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뭐가 다 시스템들이 좀 너무 오래됐고 네. 안 바뀌고 네. 좀 힘든 상황이군요. 그것도. 네. 이럴 때 이제 이 상황을 해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구원자가. Br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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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xit means Brexit. Music. I'm standing to be the next leader of the Conservative Party and your Prime Minister. 바로 이 리시 수넥이라는 인물이 이제 최근에 등장을 했죠. 근데 인상 어떠십니까? 젊어요. 잘생겼어. 1980년생입니다. 80년생이요? 네. 진짜요? 나보다 하나 아래네. 오빠 저렇게 성장할 동안 나는 뭘 한 거야 그럼? 최연소 총리이죠. 제가 듣기로 굉장히 부자라고.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왕실보다 부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산이 우리 돈으로 2조 정도가 되는. 하지만 우리 빈살만 형에게는 개미 눈물이 네, 아직 멀었군. 무엇보다도 화제가 됐던 건 백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도계. 영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신문들에서 이 사건을 대서특필 했습니다. 인도계가 총리가 되었다. 근데 약간 느낌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러네, 약간 또 느낌이 좀 있죠. 그러네요. 예, 오바마 느낌이 있죠. 그게 그런 것이 비슷해요. 오. 근데 이제 약간 결이 좀 다릅니다. 오바마는 어릴 적엔 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인 반면에 이 사람은 고생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금수저. 리치 스낵이네요. 리치 스낵. 리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좋은 사립학교를 나왔고 윈체스터라는 사립학교인데 이 학교의 학비는 1년에 몇 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와우.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MBA를 했고 거기서 지금의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이 대단히 부유한 인도 갑부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주식의 일부를 갖고 있는 것이 그 재산을 형성합니다. 옥스퍼드 대단히.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국 사회의 기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 경험이 굉장히 짧습니다. 정치 경력이 짧아서 아주 어려운 시기에 총리가 되어서 보수당의 내부 문제를 잘 정리해서 하나로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을지 쉽지 않겠다.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영국 국민들은 새 총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쌤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뭔가 영국의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렵죠. 제가 저 위치라면 총리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머리가 너무 아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총리 되는 순간 머리가 너무 아픈 거지. 해결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 전 시켜주면 할 것 같아. 진짜요? 빼를 드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슈카 씨가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야망의 드디어 남자였어요. 국무총리 자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영국 총리 영국.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총리가 되면 리즈 트러스 경우처럼 단 며칠을 하더라도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연금 나와요? 예, 억 단위의 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즈 트러스가 사임했을 때 네. 야, 너무 부도덕하다. 그거 해놓고 연금을 그렇게 받아? 라고 언론에서 막 공격을 했던 일이 있는데 뭐 법은 법이니까 뭐. 근데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라고 하면 금융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편되어 있다. 그래서 제조업이라는 것이 너무나 취약하다. 게다가 영국은 생산성이 엄청나게 낮은 나라입니다. 맞아요. 생산성이 낮아서 이를테면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는 노력도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삼성 같은 기업은 베트남의 스마트폰 만드는 공장을 전부 자동화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은 로봇이 가장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을 전부 사람이 합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인적 자본에 대한 개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파운드 가치는 떨어지고 연방준비제도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돈이 전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덩달아 같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 뭐 에너지 가격은 폭등을 했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버거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저 같으면 총리 안 했다. 연금만 받고 빠지시죠. 한 일주일.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그래도 이런 영국 경제 어떻게 보면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구원 투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당장 어떤 걸 좀 풀어야 되는 걸까요? 지난 11월 17일에 영국의 재무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뭘 얘기를 했냐면 리즈 트러스가 몰락하게 된 계기가 됐던 감세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히려 증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긴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은 많이 거두고 돈은 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불만이 그냥 사람들이 살기가 더 빡빡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영국 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빠질 것이고 영국인의 생활 수준은 7%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영국인은 대단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Compassionate people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국인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안다. We also protect the vulnerable, because to be British is to be compassionate, and this is a compassionate Conservative government.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 같이 희생하자, 뭐 약간 이런 뜻인가, 다 같이? 잘 참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참네? 뭐 이런 분위기네요. 그렇죠. 잘 견딜 거야. 겪어봤잖아요, 이러면서.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느냐.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분이 인도 출신이고 해서 뭔가 오바마 대통령 같은 좀 약간 혁신적인 기분도 있고 하니까 그 전에 총리처럼 무슨 양배추보다 유통기한을 짧다 이런 얘기 안 듣고 한 통조림 유통기한 정도로 길게 좀 뭐 잘 되고 서로 잘 되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가 잘 되는 거니까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 뭐 이런 세계 위기나 뭐 경제 위기 또 뭐 정치의 혼란 뭐 이런 것들이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뭐 세계 10위 경제 대국까지 정말 잘 달려왔는데 조금만 삐끗하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장기적인 뭔가를 계획할 때는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어떤 토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안정을 찾는다는 일은 갈등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갈등이란 건 있을 수밖에 없죠. 생각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의 문제이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데서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한 발자국 물러나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비전을 내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영국이 지금 위기를 극복을 하려면 그런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와 어떤 혁신이 가능한 밑바탕을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인프라, 투자, R&D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답을 정치가 주어야 하는데 영국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답을 아직 듣고 있지 못하다라는 데 있는 것이고 똑같은 얘기는 우리한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미국과 중국 갈등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상태이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플러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겪고 있고 환율을 방어해야 되고 수출이 지금 막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난관들을 돌파해내면서 한국 사회가 10년 후에는 어디로 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국민을 통합해낼 수 있는 어떤 지도자, 그리고 정치 정당의 비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몫을 담당하라고 국민이 세금을 내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